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분 뒤에 계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엔 이분한테 기회를 주세요. 균형 발전 차원에서. 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창원 성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손재희입니다. 오늘 말씀 주신 데서 대통령님이 처음에 여성 청년들이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현상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반갑게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각 부처에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산업 전환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실제로 특히나 교육과 관련해서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 인재들을 얼마나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할당제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실제로 경남에 있는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남이 만약에 산업에서 어떤 국가 전략 거점이 될 거라면 그것과 맞물려서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서 청년 여성들이 이 새로운 일자리에 투입되는 것이 아마 국가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경남의 발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주류와 관련해서 성별 영향평가 제도라는 게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원을 선발하거나 이런 데서 성별에 따른 고려가 있을 건데 지금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도의 계획들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고, 또 만약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고려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 그죠? 이게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기업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역에서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성 일자리가 부족하다. 남성에 비해서 지방이 특히 수도권은 여성이 소소하게 이렇게 뭐 양일하면서도 양육하면서도 뭐 할 수 있는 알바 일자리나 이런 게 꽤 많은데 상대적으로 지방에는 그게 거의 없다 보니까 여성들이 소위 맞벌이를 하면서 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어서 그 문제도 지금 아마 지역의 아마 교육 인적 뭐 역량 강화 이런 데 아마 성별 뭐 그런 거 고려를 못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때요? 특히 이제 창원의 그 기업들 산업이 대부분이 거친 남성 중심 중심으로 일자리죠.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하다가 우리 AI, AX를 하면서 이것들은 여성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여 가지고 창원대를 갔더니 여성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할당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지적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정을 꾸리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사실은 지방에서. 그래서 또 떠난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균형 말씀하셨던 남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고 그 다음은 맨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불철주야 지금 엎어진 물을 다 수습하고 이렇게 정직한 올바른 정의사회 그늘을 참모진과 국무위원들 여러분께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밀양에서 온 풍우나 IBM 손기덕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많은 포커스 받았습니다. 예. 저는 다름 아니고 지금 나라가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집안 삶이 잦으면 집구석이 망한다는 그 말도 있듯이 앞으로 우리가 서로 상생하고 서로 대동단결해야 됩니다. 뭐 동서남북을 떠나서 이래야 국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경쟁 재고는 우리나라 내부에 있습니다. 1년에 사회 갈등 비용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3도 기준에 했을 때 2,240조가량 됩니다. 비공식 합하면 1,000조가 넘어요. 국가 경쟁 OECD 국가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만 잘 하면 진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OECD 국가에서 5 안에 듭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대통령께서 앞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하여튼 이거를 잘 포용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대안을 좀 앞으로 좀 고민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사실 참 말하기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신 분 지적이 정말로 정확하죠. 근데 우리 사회가 갈등도 심하고 물론 다른 나라도 비슷비슷하긴 해요. 더 극심한 데도 있고 또 더 심해지고 있는 곳도 있고
근데 대한민국은 그 와중에도 좀 덜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그 갈등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죠.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리는데, 대한민국은 이게 종교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불교, 천주교, 뭐 원불교, 개신교 막 많이 있는데, 상당한 비중으로 비슷비슷하게 존재할 경우 되게 종교적 갈등 때문에 사회적으로 충돌이 발생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신통하게도 종교 갈등에 따른 사회 불안은 거의 없는 나라였어요. 물론 최근에 조금 이제 좀 심화되는, 특히 예외적인 경우니까 그거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일 심각한 건 정치적 갈등이죠, 그렇죠? 물론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제일 클 수도 있죠. 최고의 책임자니까 책임이 제일 클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역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대외 경쟁을 할 때는, 그러니까 집안에서야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대외적 관계에서는 이게 집안 갈등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손상을 가져오죠, 손실을. 근데 이것도 역시 비슷합니다. 이게 잘하기 경쟁을 하기 위해서 갈등하면 그건 좋아요. 갈등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빚죠. 근데 잘못하기 경쟁을 하면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누가 더 못하나 보자. 네가 더 못하나 내가 더 못하나. 못하게 하기, 발목 잡기, 뭐 음해하기, 막 거짓말, 토론이 불가능한 사회로 하지도 않은 말을 한글로 만들어 가지고 공격하고 막 이래버리면 이 갈등이 격화되죠. 사실 정치 풍토가 제일 큰 원인을 차지할 텐데, 뭐 저부터 노력해서라도 지적하신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문제도 제가 책임을 회피하자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결국 국민이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놓을 거냐는 국민이 판단하거든요. 국민이 결정한다. 다 함께 책임져 가면서 정말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좀 완화하면 좋겠어요. 특히 외교 문제나 대외 관계에서는 싸우는 만큼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게 소위 레버리지 효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외 관계에서 국가 간에 뭔가 이해관계를 놓고 다툴 때 집안에서 막 이렇게 저쪽 편 들어버리면 확 균형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엄청난 걸 잃게 되죠. 그런 점도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의견 듣겠습니다. 균형의 계속 측면에서 네. 뒤에 계신 분들께 안 일어나신 앉아 계신 손 들고 계신 분 있잖아요. 저기 네 가운데 쪽에 네 저기 손 지금 들고 계신 저 방금 일어나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천에서 초등학생 딸 둘, 중학생 딸 둘, 딸 4명을 키우는 아빠 정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 네, 대통령님께서 그 후보자 시절에 사천읍시장에 그 2025년 5월 10일 날 방문하셨었는데 그때 가족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사실 가족 사진을 들고 왔는데 뺏겼습니다, 밖에서.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배경화면은 제가 있는데 네. 그 배경을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차에서 지인들과 같이 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야, 배경화면 보여주면 질문 받을 수 있겠다. 그런데 옆에 지인이 야, 근데 너희 와이프 안에 옷이 빨간색인데? 빨간색이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너도 빨간색인데. 빨리 AI로 옷을 파랗게 바꿔라 해서 AI로 바꿨습니다, 파란색으로. 그랬어요? 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바꾸고 가져왔는데 뺏겼습니다, 밖에서. 뺏겼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정말 사천에서 사는 게 저는 정말 즐겁고 좋긴 한데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아까 AI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 사천에 아까 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AI가 편하고 쉽게 좋은데 야, 그러면 나중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 같이 지방에 사는 평범한 아이들은 직장 구할 수 있는 거 맞아? 소수의 뛰어난 아이들만 직장 다 구하고 우리 같은 지방에서 어떠한 교육을 잘 못 받고 어떤 기회가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우리 진짜 걱정이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나중에 뭘 시켜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카이스트 부설 우주항공
그 과학영재학교가 사천에 설립이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사천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지역에서 가지 않고 떠나지 않고 사천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꿈과 희망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반이 마련되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아들도 그럽니다. 아빠, 사천에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가까이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천의 그 공항이 국제공항으로도 좀 바뀌고, 그리고 철도와 노선이 진주 사천 삼천포가 다 이어지면 야, 사천이 정말 좋은 곳이 되어서 타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방의 균형 발전과 그리고 학생들의 꿈과 희망의 성취를 위해서라도 깊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천의 특성에 맞는 항공우주산업 벨트 조성은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보시고요. 그거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 사천 밑에 삼천포라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사천읍, 옛날에 사천군과 그 삼천포가 통합할 때 통합됐었습니다. 삼천포로 할 거냐, 사천으로 할 거냐 그러다가 나중에 칠천포로 하자고. 예, 예전에 그 근데 결론이 뭐였어요? 사천시가 그냥 되었습니다. 사천으로 끝냈어요. 예, 그렇습니다. 칠천으로. 저기 사천 시장님께서 이번에 이제 사천시 통합 작년에 사천시 통합 행사도 같이 이제 진행하셨는데 사천시가 이렇게 통합이 되고 점점 발전할 수 있지만 그렇군요. 교통과 그런 교육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이고 그 공항이라든지 철도가 조금 더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천포가 사천에 포함됐군요. 네. 네, 사실 제가 지목한 분은 아니었는데 그런 것 가다가 같았어요, 아까 보니까. 소통에 오류가 있었어요. 저기 맨 뒤에 니트 입으신 분 제가 네 맞습니다.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사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이게 균형이 안 맞는데? 국정 운영으로 바쁘신 중에 저희 경남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현재 국내 민간에서 운용되는 항공기가 400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공기들의 절반량 이상은 중국이나 동남아 등의 해외에서 위탁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실상입니다. 전 세계 항공 MRO 산업 시장의 규모는 약 150조 규모의 거대한 시장이며 싱가포르와 같은 항공 MRO 산업의 선도 국가들의 경우 정부 주도로 산업이 일정한 수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적극 지원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장에 맡겨두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또 다른 전략 산업인 조선의 경우 참고하면 선박이나 잠수함의 MRO 시장이 새롭게 부각된 바와 같이 제조만큼이나 수리와 정비의 영역에 잠재된 시장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님께서 법과 제도의 마련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며 또한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조성한 국내 유일의 항공 MRO 산업단지의 준공식이 올해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시간적 여건이 되신다면 참석하시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역사에 중요한 한 페이지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제 좀 주제를 넓혀서 지역 발전까지 물론 앞에 이제 그 주제 발표와 관련된 의견을 주셔도 되고요. 지역 발전에 대한 의견까지 듣겠습니다. 사천 아니신 곳에서 오신 미량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님, 도지사 재직 시절에 경기 도민으로 살다가 지금은 그 경남 밀양에 그 귀농 3년차 50대 중반의 백종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장관님들 말씀하신 거 뒤에 먼저 질문 드릴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 먼저 짧게 말씀드리고 제 그 발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국가 전략 산업 발전에 의해서 많은 비전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경남도 그 경상남도 지도를 보고 가서는 해안선 따라서 그냥 약간 두꺼운 매직으로 줄 그은 지역 부분에 거의 국한되고 내륙 쪽은 도로나 철도 부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그 넓은 면적에 사는 현재
노쇠해 있고 나이 들어가고 있고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가고 있는 대부분의 농민들 기존에 사시던 분들에는 어떤 비전을 주실 수 있는지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